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주말, 그죠? 무료 방송으로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웃음이 나와버리네. 자, 반갑습니다. 마이크 들리시면은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카카오 TV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들리시면은 1번 마이크하고 화면 체크 한 번씩 해주세요. 자, 주말 동안 좀 미국장이 좀 하락세가 좀 나왔어요. 그죠? 주말 동안 좀 미국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 전혀 뭐 우려스러울 만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보시면은 요거 먼저 좀 하고 갈게요. 먼저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기사가 있죠? 요런 기사가 있어요. 그죠? 상승 모멘텀이 안 보인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이번 주에 그래서 미국장이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좀 하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을 약간 이탈 좀 시켜놨고요.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까지도 조금은 하락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하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좀 알아봐야겠죠. 보면은 이제 소매 판매 이제 지표가 예상 바 호조를 좀 보였으나 시장은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자,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이게 이제 사람들도 다 알아요. 물론 뭐 바이러스 걸리기 싫죠, 그죠? 바이러스 걸리기는 싫지만 사람들이 다 아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망률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알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장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맨 처음에 이제 발생이 됐을 때보다는 큰 하락세를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블루칩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이제 전일 전거래일 대비해서 0.8% 하락을 했고, 그죠? S&P 500은 0.7% 내렸고, 또 이제 그다음에 기술주 나스닥 같은 경우는 0.8% 내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소비 지표는 오히려 예상보다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전월 대비해서 0.6% 늘었고, 이제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2달 만에 증가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레스토랑, 술집, 의류 매장, 전자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뭐 이제 미국 안에서 경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억압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될까봐 이제 우려스러워서 시장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 확대로 미국 경제 그 재개가 가파르고 이제 소비자들이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으로 소비 여력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다만 증시는 약세 재료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데 이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좀 미국장은 신고가를 뚫고 있던 상황이에요, 사실. 한국 시장하고는 다릅니다. 계속해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지금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좀 쉬어갈 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뭐 약화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장 초반만 해도 이제 소매 판매 지표 호조의 증시는 강세를 보였으나 이제 미시건대 지표를 확인한 후에 약세로 좀 돌아섰고, 일각에서는 증시가 레벨을 한 단계 더 높인 모멘텀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죠? 유동성 자금들이 뭐 당장에 이제 뭐 이탈이 된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3%에서 출발해서 장중에 1.2%까지 떨어졌고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번진 데에 따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변수다. 그죠? 뭐 38개 주에서는 50% 이상의 증가율이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저번 주에 미국장 빠질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제 2배가 증가하는 그런 이제 뭐 증가세를 좀 보였는데 오늘은 다른 데 방송은 다 안 열었어요. 제가 오늘은 카카오 TV만 열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TV만 열었고 이제 이거 녹화할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 백신 접종 속도 둔화, 델타 변이 확산. 근데 이는 증시에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게 해석이 많다. 근데 악재는 맞아요. 당연히 악재죠, 그죠? 당연히 이 병이 도지고 확진이 되는 건 당연히 악재죠.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이 됐을 때 그 시장의 하락 폭보다는 크게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악재로 작용이 될 수는 있지만 크게 증시가 흔들릴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카고 옵션 거래의 월가 공포 지수 VIX 지수 같은 경우에는 8%가 올랐고 그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그다음에 유럽 증시는 이제 일제히 또 유럽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방역을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왜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들어가고 나서 제가 1600명을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앞으로는 요 거리두기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00명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454명, 그죠? 1454명이고 코로나 라이브 확진자 현황 같은 경우에는 1100명대를 지금 뭐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줄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장에 또 어떠한 이슈가 또 있었냐면은 서학개미가 얘기를 합니다. 미국 증시 더 오를 것이다. S&P 500에 베팅. 우량주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학개미들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그 증시를 보면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 주가를 보면은요.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보면은 요거는 좀 캡처를 해서 올리면 되겠다. 뭐 애플도 그렇고. 이게 근데 얘네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메타버스 그죠? 얘도 보면은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3개월 그죠? 3개월 만에 엄청나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죠? 자 보면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 있고 뭐 이거까지 다 보여. 한마디로 주변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성능은 좋지. 성능은 완벽할 수 있는데 문제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 직접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런 뉴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이제 뭐 서학개미가 이제 S&P 500에 좀 배팅을 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국내 지수 아니 국내 지수 말고 국내 투자자 해외 ETF 매수 1위 그죠? S&P 500 미국 장기 상승 기대. 그래서 국내 지수 ETF 중에서는 고버스 이건 뭐 예전부터 계속 1등이었고 그죠? 지수 ETF가 단기 트레이딩 활용에 경향이 좀 생겼다.
하면서 올해에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가 해외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장 지수 펀드 같은 경우에는 S&P 500, 그죠? 미국장이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이제 뭐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좀 종목들이 미국장에 있는 종목들도 이번 주에는 그 주말 동안은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이런 이제 그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이 유동성 자산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오고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에 비해서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고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동성 자금들이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활성도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뛰어나게 활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미국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죠? 1%대 거의 뭐 1%대 하락을 좀 해주긴 했는데 뭐 그렇게 우려스러울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방역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뭐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 그다음 뭐 중국장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밀리기는 했는데 삼천하고 이제 상해 쪽하고 많이 밀리기는 했는데 그렇게 크게 우려스러울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 자체가 지수도 좀 우상향이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추세가 꺾였어요. 이게 일본 같은 경우가 좀 많이 꺾였죠. 왜냐면은 요새 일본이 좀 많이 뺏기고 있죠, 점유율을. 뭐 2차전 쪽도 그렇고 좀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재 쪽을. 그러다 보니까 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시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대만이나 뭐 이런 데는 뭐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쭉 이제 세계 증시 쪽을 좀 이렇게 잠깐 보면은 그렇게 크게 빠질 만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 조정은요, 굉장히 좀 일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델타 변이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델타 변이는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별로. 단지 이제 무서운 거는 그거죠. 경기가 또 죽을까봐. 경기가 또 막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봉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죽을까봐 그러는 건데 사실 뭐 거의 뭐 대부분이 이제 뭐 유럽은 그죠? 자포자기를 했죠. 이번에 이제 7월 20일 날 그냥 모든 걸 제한 해제를 하겠다. 확진자가 증가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사망률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제 또 백신을 맞은 사람이 70%가 넘어가고 국민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아도 뭔가 이제 사람들 이 생각이 코로나는 걸려도 사실 뭐 죽지는 않는구나. 이게 뭐 죽을 병이고 하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또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을 텐데 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람다 변이, 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저쪽 페루 쪽에서 굉장히 좀 활성도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직까지 연구가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사망률이 거진 10%가 됩니다. 그거는 그 10명이 걸리면 한 명은 무조건 죽는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근데 그 연구가 완벽하게 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염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연구가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우려스러워요. 저는 그게 제일 우려스럽고 사실 시장에는 그 외에는 딱히 시장을 위협할 만한 그런 악재는 당장에는 없다. 금리 인상도 못 하겠죠, 미국에서. 왜냐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할 수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8월 달 잭슨홀 미팅, 9월 달 FOMC 회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때 가봐야지 알겠지만 이렇게 계속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뭐 확산이 되고 한다라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굳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을 그렇게 막 성급하게 빨리 앞당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 뭐 급하게 온다라는 얘기도 없는 상황이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일시적일 것이다. 계속 이런 이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발언이 조금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악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테이퍼링을 했을 때는요 좀 일시적일 거예요. 시장이 빠지는 거는 물론 많이 빠질 겁니다. 왜냐면 처음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무조건 주식은요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최초, 뭐 세계 최초, 뭐 국내 최초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은 주가가 많이 성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테이퍼링을 처음 한다고 딱 하면은 그 공포감이 이제 딱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테이퍼링이라는 거 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이제 빠지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좀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잡히고 한동안 뭔가 좀 경기가 상승하고 성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유지가 된다라 그러면은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근데 금리 인상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할 거예요. 뭐 지금 1.25에서 갑자기 막 2%대로 올리는 건 아니고 1.25에서 뭐 1.50 이제 0.25%씩 올리거든요. 금리는 1.50 뭐 1.75 뭐 22 뭐 이렇게 올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직 시장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뭔가 좀 당장에 한다라는 그런 의지나 발언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장이 당장에 뭐 박스권은 그릴 수 있겠지만 뭐 크게 폭락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거는 발생이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독 이제 한국 증시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미국장이 주말에 빠졌기 때문에 한국장을 딱 보면은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강한 면모를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당장에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뭐 조정은 또 뭐 몇 차례 좀 줄 수도 있겠지만 뭐 시장이 폭락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당장에 앞을 보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할 때.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은 힘들어요. 나만 힘든 길로 가는 거예요. 당장에 앞을 보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뭔가 미래를 준비해서 뭔가 시장이 많이 빠지거나 좀 많이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선택지인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괜히 지금 방송 열어가지고 뭐 제가 지금 오늘 종목을 주려고 방송을 연 거 아니에요. 종목 주려고 방송 연 거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종목을 받고 싶으시면 유료방으로 오시고요. 종목을 드리려고 방송을 연 게 아니고 다 같이 공부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좀 잘 준비를 하자라는 식의 그런 방송을 하는 거니까 뭐 종목을 받으려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하지만 종목은 없다. 좋은 종목은 제가 또 땡땡땡으로 가려놨어요. 제가 저희 방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땡땡땡으로 가려놨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땐 대장주가 될 것 같아서 좀 가려놨는데 자 한번 그럼 공부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한국판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정책, 한국판 그죠? K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뭘까요? 한국판 뭐 그린 뉴딜이 뭐고 한국판 뭐 의미는 뭘까요? 결론은 한국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죠? 한국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지원 정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그린 뉴딜이고, 그죠?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번에 이제 1.0을 발표를 했었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이번에 이제 2.0을 또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조 사진이 이게 좀 너무 작게 캡처가 됐네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거? 이 여러분들 잘 보이세요 이거? 이 글씨? 이게 전체 화면이 아니다 보니까 방송화면 또 이렇게 작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진행을 할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서 뭐가 붙었는지 잘 봐야 돼요. 지금 뉴딜 2.0 구조라고 써있죠.
1.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없었던 내용들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 투자도 추가가 되고. 그럼 보면은 첫 번째로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그 다음에 이제 SOC 디지털화가 있었는데 여기 하나 추가가 됩니다.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초연결 이 신사업은 뭘까요? 메타버스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왜냐면 메타버스 강의를 여러 번 해드렸었으니까. 메타버스는 아실 거고. 초연결은 뭘까요? 초연결. 초연결은 여기서 뭘 뜻하냐면 5G, 6G, 그죠? 인터넷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뭐 사물 인터넷, 그죠?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블록체인, 보안 이런 쪽이 있을 거예요. 초연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린 뉴딜에서는 뭐가 들어가냐? 탄소 중립 추진 기반 구축. 그죠? 요게 이제 추가가 됐고 탄소 중립이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제가 탄소 배출권 관련돼 있는 종목들과 이런 탄소를 줄이는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최근 들어서 뭐 시멘트 관련돼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소리예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그다음 세 번째는 휴먼 뉴딜, 사람 투자, 고용 사회 안전망, 청년 정책. 요게 신규로 들어간 거죠. 청년 정책. 이 청년 정책은 뭐냐면 청년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 요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차 해소, 요것도 신규로 들어갔죠. 뭐 말 그대로 격차 해소입니다. 자, 넘어가서 보면은, 자, 조단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린 뉴딜 1.0에서는 114조였어요. 그죠? 160조 원 정도가 투자로 들어갔는데, 그린 뉴딜 이제 2.0에서는 220조. 여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만큼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눠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190만 개에서 250만 개 수준까지 늘리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보면은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 DNA 생태계 쪽은 33조,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는 3.2조, 메타버스는 이제 2.6조, 그 다음에 SOC 디지털화는 9.7조,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61조, 탄소 중립 추진 기반 구축은 4.8조,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은 16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30조, 그 다음에 이제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10조, 그 다음에 휴먼 뉴딜 같은 경우는 50조 정도, 사람 투자는 9조, 고용사회 안전망은 27조, 청년 정책은 8조, 교육, 돌봄, 격차 해소 같은 경우는 5조 정도 투자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은, 자, 이게 1.0에서 2.0으로 바뀔 때 이제 들어가는 금액이 좀 바뀌었죠. 이제 1.0에서는 이 DNA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31조에서 33조, 비대면 인프라 같은 경우 2.9조에 3.2조, 메타버스는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2.6조. 그 다음에 SOC 디지털화는 좀 줄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4.8조. 도시공간 생활 쪽은 이제 16조로 늘었고, 저탄소는 30조. 뭐 그래서 많이 는 게 이제 뭐 저탄소하고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요게 좀 많이 늘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휴먼 인프라, 사람 투자 같은 경우에는 9조로 늘었고, 고용은 27조로 늘었고, 이제 청년 전체하고 격차 해소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8조하고 5조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2025년까지 정부에서 이제 그린 뉴딜 2.0 220조 정도의 그런 인프라 그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기업들을 도와주겠다. 그죠?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를 해서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보면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콘텐츠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콘텐츠 제작 및 지원 및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그 다음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블록체인 기술과 융합 연계 프로젝트 추진.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 근데 사물 인터넷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저 사물 인터넷 관련주를 뽑아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진 한 90개, 100개가 돼요. 종목이. 이거는 너무 범위가 커요. 사물 인터넷. 그래서 얘는 좀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게,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물 인터넷 하면 뭐 인공지능도 있을 것이고 뭐 가정에 있는 그런 뭐 기가 지니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카메라도 있을 것이고 엄청 많아요. 저 사물 인터넷 범위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서 보면은 인식 처리를 하고 지능형 IoT 서비스, 지능형. 이 지능형은 한마디로 줄이면 AI입니다. AI 사물 인터넷 서비스. 그러니까 뭐 기가 지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뭐 지니야 뭐 TV 켜줘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좀 범위를 확대시키겠다. 그죠?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좀 발전에 좀 기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가 종목을 다 적지는 못하고 그냥 제가 보기엔 좀 괜찮은 기업들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사물 인터넷 쪽은. 일단 블록체인 있고 메타버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돈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거는 요 메타버스 실상 이 메타버스의 이제 성장력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제 강의 영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메타버스 시장이 뭐라 그랬죠 제가 자동차 시장을 뒤따라가고 있다 그랬죠. 그 메타버스 성장 시장이 이제 2025년 정도 되면은 300조가 넘게 증가를 합니다. 이쪽 산업 이 규모가 그래서 가장 돈이 될 만한 거는 사실 메타버스라고 봐요. 저는 메타버스가 가장 크게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메타버스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한번 쭉 볼게요.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무슨 메타버스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 네이버 Z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이버 Z. 이 네이버 Z가 제페토라는 이 가상현실 플랫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제페토를 이용하는 인구수가 2억 명이 넘어요. 2억 명. 2억 명이 넘고 얼마 전에 이 제페토에서 이제 블랙핑크가 그죠? YG의 블랙핑크가 저거를 했죠. 팬사인회를 했어요. 팬사인회를 하는데 이제 5천만 명이 넘는 인원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페토 플랫폼을 이용한 이제 수익 창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사람하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네이버. 물론 저희 이제 그 유료방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있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카카오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더 성장력이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카카오를 추천을 할 때도 이제 여기서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딱히 매수를 하고픈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올랐기도 했고 사실상 카카오가 좀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에 네이버가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를 추천드리기에는 좀 그래요, 그죠?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추천해서 뭐 합니까,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하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 매수하기에는 조금 너무 부담스럽다. 주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뭐 월봉으로만 봐도 그냥 뭐 수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네이버는 그렇게 이제 제페토를 활용한 플랫폼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굉장히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기업이 있죠.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해주는 기업이에요. 플랫폼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제페토라는 게 플랫폼이에요. 그죠? 뭐 로블록스 이런 게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뭐 위버스 이런 게 플랫폼이죠. 그런 플랫폼 안에서 이제 위로 쌓는 거예요, 컨텐츠를. 플랫폼 만약에 뭐 제페토가 있다 그러면 제페토 안에서 뭐 옷장사를 해. 그럼 그게 이제 컨텐츠가 되는 거고, 뭐 제페토 안에서 뭔가 뭐 또 제페토 안에 가상세계에 있는 또 뭐 어떤 게임을 또 만들어서 제페토에 접속을 해서 또 다른 게임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이제 컨텐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제작을 해주는 그 영상이나 CG나 이런 것들 AI 기반의 이제 리얼타임 컨텐츠를 제작을 해주는 이 자이언트 스텝 요 종목이 있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월봉을 보면은 주가가 뭐 몇 프로입니까 이게 두 달 사이에 지금 40%, 한 80%, 100%가 올랐어요. 거의 뭐 고점 하면은 저점 대비 고점 하면 거의 100%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상장하고 난 이후에 뭐 계속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위지윅스 스튜디오. 위지윅 스튜디오. 요 종목 있어요. 이것도 제페토만큼 많이 올라간 기업이죠. 얘 같은 경우에도 CG나 이제 VFX 이런 시각적인 그런 기술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얘가 이제 그 영화 협력사로 해가지고 뭐 앤트맨이라는 그 마블 영화 있습니다. 앤트맨. 그다음 뭐 신비한 동물 사전 뭐 이런 것들에도 콘텐츠에도 제작을 할 정도로 해외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니까 이제 디즈니랑 협력을 또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그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아서 뭐 유료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려오면은 좀 한번 사 보겠죠. 그죠?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덱스터라는 기업이 있어요. 덱스터. 요거는 사실 국내에서 1위에요. 우리 예전에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얘기하고 나서 아직 못 올라간 게 이제 요 덱스터도 관련주라고 얘기하고 나서 진짜 많이 올랐는데 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국내 1위입니다. 얘는 국내 1위인데 국내에서 뭘 하냐면은 아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지스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영상 기술 가지고 있고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알아줘요. 해외에서 알아주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덴지 이제 국내에서 1위에요. 국내에서. 국내에서 이제 VFX 시각 특수 효과를 줄여서 이제 VFX라 그러는데 이 VFX 기술이 1등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중국에 좀 많이 진출을 했죠, 얘는. 중국 영화나 아니면은 드라마, 그다음에 한국 영화, 드라마. 한국에서 이제 주요 예전에 이제 제가 덱스터 추천할 때 이제 추천을 드렸던 게 뭘까요?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처음 나왔을 때 신과 함께 때문에 추천을 했었어요, 얘를. 최근에 이제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좀 망하면서 그죠? 하정우 나왔었나요, 그게?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망하면서 지금 실적 부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영화가 흥행작이 없으니까 지금. 그다음에 아무튼 뭐 얘도 이런 시각 효과, 시각 특수 효과의 기술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컨텐츠 제작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냐, 알체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제가 써놨다시피 제페토랑 연관이 있습니다. 제페토 AI 기술 핵심 요소를 개발을 해서 얼굴 인식이나 엣지박스를 이용한 인증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체라 같은 경우가 이것도 뭐 최근에 추천을 좀 드렸지만 아직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간 게 아닌가, 얘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얘가 조금 아쉬운 게 얘도 영상 제작하는 기업이었으면 아마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시각 특수효과 제작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 주가 상승이 좀 둔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은 좀 사실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여기서 또 강하게 한번 주면은 강하게 한번 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좀 매수하기에 좀 나쁘지 않은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개인들이 많이 샀죠. 이거는 뭐 어디서 추천이 나갔나 봐요.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뭘 갖고 있냐,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를 했었어요.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보다는 자이언트 스텝을 사보세요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요날 절반은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들고 있고 내려오면은 이제 유료방 또 매수 추천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체라 같은 경우 뭐 어디서 추천이 많이 나갔나 봐요 이게. 그래서 개인들 수급이 굉장히 좀 꼬여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얘네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많이 눌리면 올라가는 거에 따라 타지 말고 지금은 뭐라 그랬죠? 두더지 게임.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에 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체라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이제 그런 특수 효과나 AI 관련돼 있는 기업들. 이제 플랫폼은 제페토. 여기에 이제 낄 수 있는 게 아유 그걸 안 적었네. YG 플러스나 그죠? YG 플러스.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죠. 저희 유료 방송 YG 플러스도 그렇고. YG 플러스는 다 팔았어요. 그죠? YG 플러스는 다 팔았는데 요거를 뭐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었죠. 매수를 했었죠. 매수를 해서 들고 있었는데 이것도 로켓이죠. 로켓 나오고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 요런 것들이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컨텐츠. 플랫폼이 아니고 컨텐츠.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얘네가 이제 위버스라는 어플을 가지고 있어요. 위버스. 근데 그 위버스라는 어플이 이제 소속 가수들, 유명 소속 가수들 같은 경우가 이 위버스라는 어플에서 이제 또 장사를 해요. 따로. 뭐 어떤 장사를 하냐면 방탄소년단이잖아요. 하이브는. 그 하이브에서 이제 위버스를 방탄소년단 팬들이 이제 어플을 다운 받아서 방탄소년단 이 친구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방탄소년단 안에서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비라든지 뭐 랩몬스터라든지 그죠? 뭐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그룹 안에서도. 그러면 그 아티스트만의 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월 결제를 해야 돼요. 또 3만 원을 주고 3만 원인가 월 결제를 해야 돼요. 매달. 그럼 월 결제를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그 가수, 그 아티스트랑 소통을 할 수 있어요. SNS처럼. 뭐 그 가수가 오늘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연습을 했습니다. 뭐 춤 연습을 했고 우리 앨범은 뭐 언제 나옵니다. 이렇게 딱 쓰면은 밑에다가 소통을 할 수 있게 댓글 달고 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그런 어플이에요. 물론 그 소통을 가수가 직접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뭔가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겠죠. 가수인 것 마냥 본인이 그 사람인 것 마냥 해주겠죠. 그렇게 바쁜 애들이 그러고 SNS 할 그게 있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인데 장사가 되게 잘 됩니다. 그게 또 생각보다 그 안에서 이제 팬들과 소통하고 월결제만 받는 게 아니고 굿즈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명품 회사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뭐 명품 한정판 명품 뭘 내놓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또 판매를 해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 위버스라는 것 때문에 지금 YG가 또 그 같이 하죠. 이번에 하이브가 YG에 또 투자를 했어요. 700억 정도. 그러면서 그 위버스라는 그 어플을 같이 이제 블랙핑크도 또 거기 이제 포함돼서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YG 하면은 뭐 블랙핑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요런 내용이죠. 이거는 근데 제가 YG 살 때부터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기사 나오기 전부터. 혹시 블랙핑크도 위버스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앞으로. 왜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고 비대면 시대에는 이게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블랙핑크가 합류했다 그러죠. 이것 때문에 이제 급등한 거예요, YG가.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미리. 어떻게 정보를 좀 빨리 캐치를 해서 좀 미리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뭐 주가 저렇게 뭐 급등했는데 좀 일찍 팔아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면서 급등을 한 거예요. 이미 기사가 이제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빠지겠죠. 그죠? 이제는 조금 조정이 나오겠죠. 이미 이제 꿈이 현실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올라가는 말에 따라 타려고 얘기는 못 하겠고, 아무튼 요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좀 유명 가수들을 이용을 해서 유명 아티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플로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수혜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메딕 많이 올랐죠 최근에 또. 싸이월드 그죠? 싸이월드 관련주예요. 싸이월드 최근에 지금 주가를 보니까 몇 프로 올랐어? 한 그러니까 이번 달만 해도 지금 59%가 상승을 했네요. 그죠? 근데 싸이월드가 8월 달로 좀 밀리면서 그죠? 출시일이 좀 밀리면서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중간에. 요날 이제 급락했었던 게
싸이월드 출시일이 좀 8월 달로 미뤄져서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싸이월드가 다시 출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주가는 다시 또 상승세를 좀 보입니다. 이런 거 뭐 추천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전문가 입장으론. 그죠? 뭐 바닥이 있을 때야 추천하는 거지. 저는 이런 거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이쪽은 성장 산업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기술이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앞으로 매년 이런 기업들이 조금 뭔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뭐 카카오가 있겠죠. 카카오도 지금 많이 올라서 사실 뭐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도 상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추천드리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드림 시큐리티 좀 많이 안 올랐어요. 이거는 얘도 블록체인 그 저기 뭐야 관련주인데 지금 뭐 박스권이라고 봐야죠.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 지금 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그래서 뭐 당장에 뭐 여기서 뭐 급등이 나온다라기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어쨌건 이 박스권 안에서만 잘 공략을 하신다라 그러면은 뭐 간단하죠. 박스권 하단 깨지면은 손절하면 되는 거고 박스권 상단 오면은 일부 차익 실하면서 분할 매도 해가시면 되는 거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뭐 대응하기 좀 간단하죠.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 구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또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뭐 박스권 하단 깨지면 무조건 손절해야겠죠. 손절이 없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국내 1위. 이거는 지금 유료방에서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매집해가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얘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진짜 커요. 얘는 굉장히 글로벌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공개를 못합니다. 아쉽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이제 국내 1위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갈 것이고 또 AI 사업까지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기업이 이거. 게다가 주가 엄청나게 바닥이 있고요. 실적 엄청나게 좋습니다. 미친 기업이 미친 기업. 이거 매집하고 있는데 지금 내일 더 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회원분들 돈 많으신 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요거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내일 또 유료방에서 추천을 좀 드릴 거고 돈 많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최고입니다. 최고. 얘가 최고예요 진짜. 제대로 하고 있어요 얘는 사업을. 블록체인 사업을. 자,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사물인터넷은 범위가 너무 커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물류도 되고 스마트 팩토리도 되고 인터넷 관련주도 되고 뭐 카메라 관련돼 있는 종목도 되고 이거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그래가지고 요 물류 스마트 팩토리 사물인터넷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뭘 추천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적어놓은 종목들로만 제가 차트를 좀 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좋은 종목도 너무 많기도 하고 또 뭐 별로인 종목들도 많고 이거는 보면은 한 90개 될 거예요. 90개 100개 될 겁니다. 이쪽 사물인터넷 관련주만 따지고 보면은 시장에서 90종목 100종목은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추천을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지금 대충 생각나는 거 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적어 놓은 거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괜찮다 싶은 거 좀 매수해 보실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교육은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사가지고 막 급등을 하고 이런 종목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저는 뭐 이거 내일이면 무조건 급등합니다. 뭐가 이거 무조건 갑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주식의 100%라는 건 없어요. 주식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그럼 볼게요. 물류 쪽 같은 경우에는 태경케미컬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이것도 사실 그냥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거는 많이 올라서 뭐 추천하긴 그렇고 어찌됐건 얘도 바닥에서 로켓이 나오고 나서 그죠? 한 달 이내로 회복시켜주고 여기서 매수 급소가 나온 거죠.
여기서 매수 자리 주고 이제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무리 무료 방송이라고 해서 저는 아무거나 안 던져드립니다. 그죠? 서울식품 요것도 물류 관련주죠. 얘는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많이 오른 걸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이것도 패스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동전주예요. 동전주. 저는 동전주는 절대 안 건드는데 동전주입니다. 얘가 동전주기 때문에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이 있죠. 쿠팡. 이 우리나라 종목이 아니죠. 쿠팡은 이제 쿠팡이 있는데 쿠팡도 최근에 좀 상장하고 나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미국장이 다시 또 돌아 나갈 때, 미국장 지수나 이런 게 다시 또 돌아 나갈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 우리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시 좀 그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쿠팡.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아마존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아마존도 사실 뭐 우리나라 종목이 아니니까 좀 넘어가고요. 괜찮아서 갖고 온 거예요. 괜찮아서 아마존도. CJ 대한통운 최근에 로켓 나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유를 보니까 사물인터넷이랑 엮여 있죠.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야. 로켓 나오고 그죠? 요거 좀 조정 나오면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과거에 이제 밑에서도 로켓이 나왔었고 그죠? 지금 여기서 또 나왔어요. 근데 주가 같은 경우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생각한 거 대비해서 보세요.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지금 이 로켓이 엄청 많이 나왔었네 얘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게 아닌 종목이다 보니까 대한통운이 만약에 한번 조정을 좀 세게 한번 준다 그러면은 한번 조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죠? 단 항상 로켓은 얘기하지만 제가 이 화살표가 나온 날의 이 양봉의 이 시가는 깨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16만 6,500원 절대 깨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이나 아니면은 16만 6,500원 근처 이런 근처에서 사면은 손절 하더라도 크게 손절이 안 나오겠죠? 저가에서 매수한다 그러면 저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CTC 최근에 요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찍먹 나왔을 때 언제입니까? 요때죠. 요때 추천드리고 나서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죠? 진짜 단기간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요거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얘는 딱 그냥 추세만 딱 그어드리면은 어떤 식의 추세냐면 지금 자 요렇게 이어져 있고요. 하단 추세는 상단 추세는 그냥 요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기법이죠? 기법이라고 하기도 그래. 이런 거는 뭐 다 책에 있는 거라서 이거 가지고 뭐 제가 항상 그러죠. 책에 있는 것들 가지고 기법이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그게 무슨 기법입니까? 기법은 책에 다 있는 거. 기법이라는 건 남들이 모르는 게 기법인 거지. 남들 다 책에서 보는 거 그게 무슨 기법이에요. 그죠? 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찍고 조정 나왔죠. 이번에 무조건 여기 뚫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뭔가 단기적으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사물 인터넷 쪽이나 물류 쪽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요거 KCTC 그죠? 요게 좀 단기간에 좀 뭔가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물량 소화 여기 매물대에서 지금 물량 소화되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얘는 깨지면 안 되는 선은 어딥니까? 요 하단 추세. 요거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은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그죠? 지금 딱 그런 수준이에요. 얘는. 굉장히 좀 매매를 하면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CTC. 자,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무슨 기업이 있을까요? 가장 큰 기업이 뭡니까? LG겠죠. LG가 제일 커요. 스마트 팩토리 하면 당연히 대형주고 우량주니까 LG가 크겠죠. 그죠? LG가 있고 최근에 이제 기업 합병하고 이제 분할 그죠? 하면서 급락이 좀 나왔는데 얘네가 이제 저거였죠. LG가 이번에 저거 한 게 자, 여기 보시면 어딨냐?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요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얘네가. LG 분할한 거 그죠? LX 홀딩스 그죠? 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좀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좀 잡혀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LG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우량주다 보니까 좀 무겁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올라가더라도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데 재미는 없어요, 그죠? 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자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트 물류하고 이제 대놓고 그냥 그런 회사들이 많죠. 스마트 물류 쪽하고 클라우드 사업. 그래서 얘네가 이제 국내외에서 설비 투자하고 계열사들이 그 다음에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분할하고 나서 뭐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뭐 저평가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뭐 까봐야 아는 거죠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봤을 때는 뭔가 좀 쌍바닥이 나오고 투자하기 딱 그냥 괜찮은 구간에 와 있는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얘가 만약에 한 번 더 여기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 전저점 여기 있던 전저점을 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일단은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뭔가 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고 나서 그죠? 물량이 좀 들어오겠죠. 나중에 기업 개인도 많이 사요 최근에. 아무래도 그런 내용들이 좀 뭐 저평가 과하게 뭐가 저평가돼 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요.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뭐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닌가 이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보는. 자, 그 다음에 동국 RNS라는 종목 있어요. 동국 RNS. 최근에 이제 로켓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스마트 물류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던 상황이고, 그죠?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뭐 그 저기 뭐야 충북 쪽에 뭐 히토류 생산 시설을 뭐 설립을 하겠다, 뭐 독점 정제 기술을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었는데 얘도 보면은 지금 쌍바닥 끓여놓고 있죠. 그죠. 굉장히 아슬아슬한 구간이 있어요. 뭐 손절한다라 그러면은 뭐 손절해도 손절 폭이 얼마 안 됩니다. 얘도 이게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얘도 좀 나쁘지 않은 그림. 근데 얘는 이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요렇게 그어져요. 위에 상단선이. 그러면은 저는 요 21선 꺾이는 구간 정도가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한 6,200원, 6,270원 정도. 딱 거기 오면은 딱 그 수준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물 인터넷 쪽은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분산되겠죠. 이쪽은 지금 메타버스 쪽은 영상 만드는 회사들만 해도 몇 개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몰리는 게 있는데 좀 이쪽은 그런 흐름들이 좀 많습니다. 좀 종목이 많다 보니까 좀 분산돼요 얘네들은. 자, 포스코 ICT 요거는 좀 패스. 별로 그렇게 막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그냥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지금 뭐 매수는 못할 것 같아 이건. 그다음 고영이란 종목도 과거에 이제 로켓 나오고 그죠?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D 부품하고 이제 3D 납도포 검사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반도체 생산하는데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자동화 시스템 그죠? 자동화 시스템. 얘는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어요. 2분기가. 2분기 실적이 지금 보면은 어디 갔어? 자, 보면은 그죠? 2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468%가 뛰었어요. 그죠?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많이 뛴 상황인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쌍봉을 찍기는 했거든요. 여기서 이 쌍봉이란 말이에요. 액분하기도 했고 쌍봉인데 좀 분석이 좀 필요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당장에 매수를 할 타이밍도 아닌 것 같고요. 자리 자체도. 그래서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짧게 봤을 때는 쌍바닥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애매합니다. 애매할 때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는 당장에 뭐 올라가기엔 좀 힘들어 보여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니 로보로보가 아니고 로보스타인가? 얘가 로켓이 나와 있어요. 얘가 로보스타가.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로켓 검색기 얘기하죠 항상. 로켓 검색기가 나왔을 때 가장 매수가 적합한 곳은 바닥에서 나왔을 때. 그죠? 근데 얘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로켓이 나왔기 때문에 점수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매수의 그런 신호는 나왔는데 좀 애매한 상황이.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막 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당장에 움직일 것 같지도 않고 얘네들은 연말쯤 가야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쪽은 SK텔레콤 이런 통신사들이 좀 주로 있겠죠. 최근에 우리 LGU 플러스 이제 제가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올해였나 보다. 올해 1월달 여기서 한번 이제 장기 종목으로 추천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얘네들이 괜찮은 게 뭐냐면은 좀 많이 밀리면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뭐냐면 배당주이기도 해요 얘네들이. 근데 또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도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기업들은요. 이런 기업들은 배당도 꾸준히 했을 뿐더러 자 보면은 자 보시면 그죠? 배당 수익률이 있죠. 배당도 꾸준히 했을 뿐더러 배당 수익률까지도 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물인터넷 관련주로도 엮이기도 하는데 뭐 배당을 한번 받고 또 사물인터넷 관련주로서도 주가가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지 않을까. 뭐 KT도 그렇고요. 얘네들이 다 이 통신사 종목들이요. KT도 이번에 뭐 고배당이에요. 그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5%가 넘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눌렸을 때는 조금 한번 뭐 배당주로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면서 좀 사물인터넷 관련주로도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얘네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하기는 어렵죠. 이런 거는 저는 추천을 안 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추천을 안 드리는데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콤이라는 종목 있죠. 코콤. 얘는 뭐 하는 회사죠? 뭐 CCTV 이런 거 하죠. CCTV.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얘도. 이제 CCTV를 하는데 이제 도어폰이라든지 CCTV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홈 시스템, 스마트 홈 시스템, 그죠? 이런 것들을 하는 상황이고 이제 CCTV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막 매출이 잘 나오고 그런 성향은 아닌데 이제 스마트 홈 시스템 이게 좀 매출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콤 같은 경우에는 홈 매니저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홈 매니저. 이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보시면은 자,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집 지키는 거예요. 집 지키는 이제 기기들, 도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이제 홈 매니저 저건데, 예, 보면은 자 여기 있죠. 홈 원래 기가 뭐 홈 매니저 해가지고 요거 하면은 뭐 집 안에서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가스레인지를 잠그고 뭐 불을 끄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영화에서 보는 거. 뭐 지금도 이거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죠? 지금도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코드 같은 거 이렇게 전압 같은 걸 또 끌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전기를 또 아낄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기후 변화에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또 판매가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럼 뭐 열 감지기 그죠? 그래서 창문이 닫히고 그죠? 잠기고 그죠? 이런 것들 가스 안전기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이런 거 이 코코미 이런 이제 스마트로 이 휴대폰으로 이용해서 뭐 세탁기도 돌리고 청소기도 돌리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사물 인터넷이 좀 많이 얘기가 또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콤이라는 기업이 이제 스마트홈 시스템, 홈 매니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주택 설비만 매출 비중이 이제 88%가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정집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홈 서비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만 쓸 수도 있겠지만 공장 이런 데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스마트 팩토리로도 엮여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공장에서 이제 그죠? 뭐 잠금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휴대폰으로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시스템을 가져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에어컨을 뭐 자동으로 틀어준다든지, 그죠? 온도를 시설 내부 온도를 맞춰준다라든지 내가 그걸 뭐 확인을 할 수 있게, 그죠? 그 다음에 옵트론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옵트론텍. 얘 같은 경우도 이제 CCTV에 들어가는 이제 광학 렌즈나 그 다음에 이제 랜드 모듈, 스마트.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거는 이번 달 말에 있는 이제 그 테슬라 데이, 이제 자율주행이 라우터나 이제 레이더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죠? 라우터하고 레이더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카메라로 돌릴 것이다.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라우터가 뭐냐면은 또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그죠? 그림판 어딨어? 그냥 대충 설명할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고, 이거 지금 내용이 많아지니까. 라우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자동차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좀 저기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자동차 여기 위에 이렇게 동그란 뭐 저기 무슨 레이더 같은 게 이제 달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차에. 그림 진짜 못 그린다. 근데 이게 뭐냐? 그 무슨 UFO 그려놓은 거 같네. 자동차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창피하네, 그림 그려놓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주변의 사물을 인식해 줄 수 있는 레이더 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왜 못 쓰냐면은요. 근데 이게 확실하긴 해요. 자율주행할 때. 왜냐면 얘는 어디 뭐 고양이, 옆에 지나가는 뭐 강아지 이런 것까지 다 인식을 해요.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걸.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인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차값보다 비싸요, 저게. 1억이 넘어가요, 이게. 이거 하나가. 이 레이더망 하나가. 그리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죠. 아니 굳이 뭐 옆에 고양이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고 이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용화가 될 일은 없어요, 절대. 이거는 혹시나 뭐 상용화가 된다라 그러면은 뭐 자율주행 트럭이라든지 뭐 뭔가 화물 같은 걸 운송을 하는 그런 트럭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좀 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 자동차에 이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금액 자체만 1억이 넘어가요, 이게. 이걸 어떻게 써, 그죠? 자, 그럼 취소.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나오는 이제 이번에 자율주행은 뭡니까? 레이더죠, 레이더. 앞에서 레이저를 발사하고, 레이저 발사하고, 뭐 뒤에서도 레이저 발사하고, 옆에서도 레이저 발사를 해서 내 주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이거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테슬라 데이라고 하고 이제 직원을 이제 고용을 하겠다, 인재를 고용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지만 테슬라에서 이번에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카메라죠, 카메라. 카메라를 뒤에도 달고 앞에도 달고 옆에 사이드 미러에서도 달고 해가지고 이제 차선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가지고 달릴 수 있게, 그죠? 인공지능이 알아서 차선이나 옆에 차, 뒤에 차 카메라로 가지고 하는 게. 이 카메라에 들어가는 기술이 뭡니까? 카메라도 있겠지만 뭐가 있다 그랬죠? F가 아니죠. TOF가 있다 그랬죠. 요거 우리 유료방에서 한번 제가 강의해드렸었죠. 관련주하고 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 그죠? 이 그 레이저가 날아가는 그 시간을 접속을 해서 사물을 인식한다 그랬죠. 이 기술이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지금 삼성에서 나오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 TOF 기술이 들어가 있죠. 이 TOF 기술의 대장은 누구? LG 이노텍. 이노텍이 제일 크다 그랬죠, 제가. LG 이노텍이. 그래서 옵트론텍이 최근에 이제 로켓이 나왔죠. 굉장히 지금은 이제 또 관심 있게 보게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조정도 충분히 좀 받은 것 같고, 그죠? 이제 바닥에서 또 정배열을 향해서 그려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딱 자리.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옵트론텍.
그 다음에 이제 뭐 LG이노텍도 있는데 많이 올랐어요. 이거 지금 저희 회원방에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제가 일부 좀 수익 좀 챙기시라고 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너무 단기간에. 여기 로켓 나왔을 때 제가 추천했던 거고 작년에. 그러고 나서 올해까지 좀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제가.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이제 전고점이나 다 뚫었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하죠.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하면서 이제 뭐 분할 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거 LG노텍도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에 끼는 거예요 이게. 사물인터넷 하면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괜찮은 종목들 얘기를 지금 해드리죠. 뭐 그런 것들 뭐 알아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그젝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그젝스. 이거 오늘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종목 추천이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입니다. 공부. 앞으로 어떤 거 사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그젝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OLED나 이런 뭐 디스플레이용 이제 정밀화학 소재,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적용이 되는 무선 전자 태그를 해요. 태그. NFC 안테나를 또 생산을 하고요. 그래서 얘도 사물 인터넷 관련주예요. 그 주가 그래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얘도 정부에서 그린 뉴딜 추진 있다 보니까 이그젝스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뭐 기사 내용을 좀 본다라고 하면 얘는 근데 최근에 지금 유증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야, 근데 최근에 올라간 거는 지금 보니까 이뮤노믹 때문에 올라갔네. 백신 때문에. 그죠? 참 엮인 게 많네요, 얘도. 백신도 있고 사물 인터넷도 연관이 있고. 그죠? 그치. 이그젝스가 HAB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뮤노믹에 투자를 좀 진행을 했고. 맞네. 이것도 뭐 백신 관련주로 올라갔네요. 최근에 올라간 거는. 근데 아무튼 뭐 사물 인터넷 관련 이슈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면은 우리 그린 뉴딜에 대해서 보면은 저번에 한번 강의했던 거지만 또 할게요. 자, 탄소 중립 추진 기반 구축 신설. 그죠? 여기 보면은 온실가스 측정 평가 시스템 구축, 배출권 거래제 실효성 강화. 이게 뭔 말이냐면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권 하면은 뭐 이 기업이 온실을 배출한다 그러면은 대충 그냥 측정을 한 거예요. 대충 측정을 해서 잘라서 제출하고 대충 측정을 해서 잘라서 제출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더 확실하고 추도 면밀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더 확실하게 하겠다. 그린 뉴딜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그러면 수혜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 탄소 배출권을 리스해주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겠죠.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던 한솔, 아니 저 뭐야, 뭡니까 저거, 한솔홈테코, 그쵸? 한솔홈테코가 이제 배출권 리스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추천드릴 때는 신용이 많기 때문에 그죠? 얘가 신용이 10%가 넘어요. 이게. 신용이 많아서 좀 아쉬워. 그죠? 신용이 너무 높아요, 이게. 신용이 많기 때문에 매수하기 좀 어렵다. 종목이 올라가기 좀 힘들다. 이 신용은 뭡니까? 주식, 그 돈을 빌려가지고, 돈 빌려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솔홈테코에. 신용, 말 그대로. 그죠?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은 웬만하면은 주가가 잘 상승을 하질 못해요. 왜냐면 조금 상승하면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어때요? 막 가슴 졸이고 촉박하죠, 막 사람이. 조금만 수익 나도 막 빨리 팔아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용이 많은 종목들은 위에 매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뭐 나중에 이건 뭐 강의했었던 내용인데 유료방에서 나중에 또 유료방에서 강의 한번 다시 또 제대로 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한솔홈테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탄소 배출권 리스를 하는 이제 사업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이제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잘라서 가겠다. 확실하게 정부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제 시스템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올랐습니까? 금요일날 스마트 그리드 수혜주, 이제 계측기 이런 거 하는 회사들, 뉴리플렉스, 스맥, 옴니 시스템 이런 게 다 뭘 합니까? 계량기,
디지털 계량기, 뭐 계측기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기후변화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런 종목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주말에 지금 보셨나요? 막 천둥번개가 와 막 엄청 쳐요 진짜 밖에. 진짜 이게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죠?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비도 많이 오고 그죠? 더 날씨도 너무 덥고 기후는 이미 벌써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죠? 큰일 났어요. 자,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이제 자원 순환 산단 재제조 이건 뭔 얘기냐면 자, 폐배터리.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겠다 이거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뭐 있죠? 또 플라스틱을 가지고 연료로 쓰겠다. 그죠? 지금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해양도 그렇고 지상도 그렇고 이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엄청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아다가 폐플라스틱을 모아다가 연료로 쓰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연료로. 그런 기술이 진짜 있어요 지금.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벌겠죠. 한번 잘 찾아보세요.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돼 있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파워로직스 말씀드렸죠. 파워로직스. 요거 파워로직스. 얘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 가지고 있다 그랬죠. 파워로직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자, 이건 뭔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온실가스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멘트 회사들 중에서도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이 있고 노력을 안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멘트 회사를 꼭 투자를 해야 돼. 그럼 어느 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면 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돼. 이제는 우리 ESG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인바이러먼트, 소셜, 거버넌스, 그죠? 환경, 이제 그 사회, 지배구조, 그죠? 이제 그거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 점수가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시멘트 회사가 있더라도 그 ESG 점수가 낮은 기업보다 높은 기업한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2023년도 되면은 이제 ESG는 공시하는 것 자체가 의무화가 됩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벌써 뭐 공시하는 기업들도 있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시를 하고 있죠. 지금 벌써. 나쁘지가 않아요. 걔네 ESG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기준이 될 거예요. 투자를 하실 때.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개념을 결합해 이제 기존 과제를 확대하고 발전하고 뭐 더 이렇게 개념을 결합을 해가지고 확대하고 발전 되게 하겠다 이 소리겠죠. 기존 과제를 뭐 보강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개념을 결합해서 기존 과제를 확대하고 발전하면 보면은 스마트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 학교에다가 우리 학교에서 에어컨을 막 틀어요. 그죠? 그러면은 에어컨의 에너지 사용률이 뭐 100%야. 그러면은 거기서 20%는 자발적으로 어디서 자립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립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이 있을 거고, 그죠? 태양광으로 에너지 모아가지고, 그죠? 에어컨 에너지로 쓰고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태양광으로만 하기가 힘들어요. 뭐 태양광 짓는다 그러면 어디서 짓겠습니까? 건물에다 짓겠죠. 건물 옥상에 짓겠죠. 뭐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창문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기업이 있어요. 창문에. 갑자기 종목명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추천할 때 그 종목을 좀 추천을 했었는데 잠깐만요. 창문형 이제 태양광. 국영GNM. 그치. 국영GNM 이 종목이 로켓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근데 얘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로켓. 몇 번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 얘가 뭐 하는 회사냐면 창문형 에어컨. 창문형 에어컨이요. 창문형 태양광. 창문에다가 태양광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옥상에도 태양광이 이제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지만 창문을 통해서 또 저장이 되겠죠. 그 기술을 우리나라 최초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면은 자, 여기 있죠. 국내 최초 창문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그린 뉴딜을 한다라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에다가 자금을 투자를 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괜찮죠. 국영GNM 차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뭐 더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다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학교에 스마트 그린 스마트 스쿨을 하겠다 이겁니다. 학교에 사용이 되는 에너지, 학교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애들이 뭐 TV로도 뭘 시청을 하는 것도 있고 컴퓨터실도 있을 거고 막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의외로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에너지 자립률을 20%에서 단계적 상향을 하겠다. 에너지를 자립을 하겠다 학교는. 그런 얘기예요.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태양광으로만 해서는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소전지, 수소에너지. 수소 에너지 저장하는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수소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생을 하잖아요. 환경이 오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발전기처럼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더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으로는 다 안 돼요. 왜냐면은 태양이라는 게 뭐 날씨가 흐린 날도 있는 거고 뭐 밝은 날도 있는 거고, 그죠?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이런 그 매일매일 좀 다른데, 이제 우리 그 아까 제가 얘기한 수소 에너지, 요거는 그냥 갖다 수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수소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산 퓨얼셀이 있겠죠. 두산 퓨얼셀. 뭐 이따가 뒤에 적어놨나 제가? 적어놨네, 그죠? 두산 퓨얼셀과 S 퓨얼셀이 있네요, 그죠? 두산 퓨얼셀, S 퓨얼셀이 앞으로 뭐 좋은 성장 흐름들을 또 보여줄 수도 있겠죠. 얘네가 대장주죠. 뭐 더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얘네가 대장주입니다. 얘네가 이 두 종목이.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린 모빌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린 모빌리티.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수소 버스, 관공선, 함정, 그 다음에 친환경 전환 확대. 그러면 이제 조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친환경 연료를 쓰겠다 이거예요. 에너지를 쓰겠다 이거예요. 조선도 이런 것들도 배 이런 거. 그다음 관공선. 그다음에 수소 버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일단 여기에 써 있다라는 거는 지금은 여러분들 전기차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잘 가잖아요. 그쵸? 앞으로 수소차가 이목이 집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주들도 빼먹지 말고 잘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녹색 혁신 기반, 이산화탄소 포함 저장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이거 뭔 말이냐면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그죠?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거 막 신기하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자, 보면은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탈황 설비, 집진 설비,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또 획득을 했었죠. 그래서 KC 그린홀딩스,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KC 코트렐, 이런 것들 신기하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되게 괜찮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탄소 다배출 업종별 특화 기술 집중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탄소 중립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일단 스마트 그리드 쪽은 뭐 아까 얘기했던 누리플렉스, 포스코 ICT, 스맥, 옴니 시스템, PS텍 이런 것들이 있고,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뭐 SDN, OCI, 하나솔루션, 신성이엔지 많죠. 이것도 종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 풍력은 두산중공업, 유니슨, 동국 SNC, CS윈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KC 코트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에코바이오, 파워로직스, JC케미칼,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인공태양을 만들죠. 인공태양. 요거에 또 기술 특화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지금 저거 하고 있어요. 모비스. 이것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관련 이슈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 그 다음에 ESS 같은 경우에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수소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 현대로템, 세종공업, 효성첨단소재, 뭐 유니크, 효성중공업, 뭐 더 있겠죠. 뭐 최근에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풍국주정.
뭐 이런 종목들 등등 엄청 많아요. 또 수소차 관련주 하면은 뭐 이엔코리아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잘 거기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게 마지막인데 요 두 개가 한번 쭉 볼게요. 어떤 쪽으로 나아가는 건지. 야, 에어컨을 끄면은 덥고 에어컨을 키면은 또 추운 것 같고 그죠? 참 이럴 때가 제일 곤란한 것 같아요. 자, 스마트 전력망. 이제 전력 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 호 대상 지능형 전력 이제 계량기. 전력 계량기 아까 얘기했죠, 제가 디지털 계량기. 뭐가 있다? 그죠? 옴니 시스템, PS텍, 누리플렉스, 뭐 포스코 ICT, 스맥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친환경 분산 에너지 전국 42개 도서 지역 디젤 엔진 발전기. 디젤 엔진 하면 디젤 관련돼 있는 종목은 뭐냐면 디젤. 디젤이 뭐냐면요. 저 디젤 연료가 뭐냐면 디젤 뭐 다 아시잖아요. 식물에서 연료를 뽑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보시면은 자 어떻게 추출을 하냐면 바이오 디젤 그죠? 자 콩기름이나 그죠? 식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그 저거를 하는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제 조류를 재배를 해서 지방을 축적시키고 뭐 수확 분쇄를 해서 용매를 이용을 해서 당분과 뭐 지방을 분리하고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저기 뭐야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에서 이제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 있는 종목이겠죠. 근데 그거를 하는 기업이 뭐가 있냐? 바이오 디젤 하는 기업. 저게 있죠. 저거 뭐야? 제이시케미칼이 맞나? 제이시케미칼이 맞습니다. 제이시케미칼. 요 제이시케미칼이 이제 바이오 디젤하는 회사예요. 와, 주가 많이 올랐네 이거. 그죠? 로켓 나오고 나서 대박이에요, 그죠? 그냥 우리는 뭐냐, 우리 회원님들은 뭐냐면 제가 로켓 검색기 나온 종목들을 분석을 좀 하잖아요, 계속. 그럼 거기서 거기서 보고 있다가 그린 뉴딜 관련돼 있는 종목이다. 그럼 사가지고 내두세요 그냥. 지가 알아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돈 벌기 쉽죠? 로켓 검색기 나온 것들 중에서 보니까 그린 뉴딜 관련주야. 아니면 뭐 수소 관련주야. 아니면 뭐 반도체 종목이야. 그죠? 아니면 기후변화 관련주야. 메타버스 관련주야. 나왔다. 사면 됩니다 그냥. 분석이야 뭐 제가 다 해드리니까. 그 뭐 종목이야 제가 다 뽑아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요 제이시케미칼이 바이오 디젤 관련주예요. 바이오 디젤 관련주. 그래서 그렇게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 지중화는 뭐냐면은 우리 전선이 있죠, 전선. 전선을 이제 그 저기 뭐야 땅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땅으로 땅 속으로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전선 관련주에 있는 전선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가겠죠. 뭐 발전기 기술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가겠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은 뭐 아까 얘기했죠. 이제 뭐 탄소 배출이나 이런 자연 에너지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그다음에 공정전환, 석탄 발전 등 이제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위기 지역 뭐 대상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업종을 전환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그죠? 승용버스, 화물선 등 전기자동차 113만 대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차, 승용버스, 화물 등 수소차 20만 대 보급,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 기반 구축. 그러면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그 잘 봐야겠지만 배달하는 기업들도 있겠죠. 배달, 그죠? 유통을 하는 거니까 그런 기업들도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 차량, 노후 경유차의 LPG 전기차 전환 및 조기 폐차 지원을 해주겠대요. 폐차 지원. 그다음에 전기차로 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겠다 이거고. 그린 리모델링, 뭐 공공건물의 이제 신생에너지 설비, 고성능 단열재, 뭐 요거는 이제 뭐 그 신축하고 리모델링인데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건설주라고 그래서 다 이런 뭐 신축 리모델링 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친환경 에너지를 고효율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모델링과 신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뭐 단열재나 이런 게 있죠. 고성능 단열재, 신재생 에너지 설비.
그러니까 이것도 검설주라 그래가지고 다 엮이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내야 돼요. 그다음에 스마트 스쿨 친환경 디지털 교육 환경을 이제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 교실 와이파이 뭐 와이파이 고쳐 이거 5G와 연관이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국토 해양 이제 도시.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사물 인터넷을 하려면 여러분들 5G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5G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5G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좀 잘 찾아보시면 괜찮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좀 투자를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토해양 도시에 이제 뭐 녹색 생태계 회복,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 도시숲, 뭐 생태계 복원 이런 거 관련돼 있는 것들이 뭐 자연환경 이런 거였죠 예전에.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었어요. 최근에 주가도 좀 많이 이게 근데 아마 저것 때문에 올라간 거는 아닐 거예요. 자연광님 그죠? 윤석열 관련주로 올라갔구나. 윤석열 관련주로 그죠? 도시 재생 사업 한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생태계 보건 기술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조류 사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 플랜트 그죠? 그 다음에 식생 블록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식물, 뭐 곤충 이런 거 얘가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는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자연환경이 떠오르네요. 그죠? 이름 자체도 그죠? 자연과 환경이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미세먼지 저감 이런 것도 있죠.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 ICT 요거 주목하셔야 돼요. 5G입니다. 이게 ICT.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상수도 뭐 스마트 하수도 먹는 물 관리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해가지고 스마트 상수도에 정보통신 기술도 들어가고 그죠?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 AI로 관리를 하겠다 이거예요. AI 인공지능으로 관리를 하겠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상수도 하수도를 관리를 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악취 관리 뭐 시범 사업 추진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뭐 폐수 이런 거 버릴 거 아니에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죠? 그런 거에서는 뭐 이 환경적인 부분은 굉장히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쪽도. 뭐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그린 뉴딜 2.0 판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테마나 어떤 섹터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상으로 오늘 그린 뉴딜 이제 2.0 관련해서 생방송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